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차량입니다. 네, 최근 들어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시장은 오늘도 화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 초반 나스닥이 1% 넘게 오르며 급반등 하나 했지만 장 중반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가 장 후반 다시 상승하며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물 ETF 관련해서 약간의 악재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기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빌 에크먼의 공매도 청산 소식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2.4%를 생각했을 때 그 2배인 현재의 4.8%는 매우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유가가 올랐던 것이 실질적인 공급 감소 때문이 아니라 정세 불안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기에 형국이 어느 정도 평이하게 흘러가자 가격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최근 시장의 최대 금신거리였던 채권 수익률과 유가가 모두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자 시장이 바로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들의 3분기 실적이 좋은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개 기업 중 약 120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무려 81%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카콜라, 제네럴 일렉트릭, 버라이즌, 3M 등 여러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 후 가격이 상승 마감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산업들에서 골고루 호실적이 나오자 미국 주식의 저력과 경기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투심 상승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미국 2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3위 기업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승 1패였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 성장, 순이익은 무려 27% 성장했고요.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입니다. 예상 매출이었던 235억 달러를 뛰어넘는 24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중에 수익성이 가장 훌륭한 사업부죠. 따라서 애저의 기대 이상의 성장이 회사 전체의 성장을 견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10월 초 인수했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은 이번 실적 분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글은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구글은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기는 했지만 회사의 최고 기대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이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클라우드 시장에서 3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급격하게 점유율을 높여가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끊긴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구글 성장의 핵심입니다. 현재 구글은 지나칠 정도로 광고 수입에 의존적이죠. 이런 구조는 너무 위험하고 발전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생성형 AI 시장의 발전과 맞물려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최대 유망 산업입니다. 2030년이면 현재보다 시장이 3배 이상 성장하여 1조 6천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생각했을 때 미래 구글 성장의 중심축이 될 클라우드 사업이 얼마나 잘 성장해 나가는지가 지금부터의 구글을 평가하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현물 ETF의 호재와 함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은 35,000달러의 저항에 막혀 횡보를 하다 약간의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비트코인 폭등의 주역이었던 현물 ETF 티커인 IBTC가 DTCC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임박한 줄 알았던 현물 ETF의 출시가 불명확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상장 전에 티커를 등록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SEC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현물 ETF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라면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야 옳죠. 그런데 생각보다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이 뉴스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IBTC 티커가 등록되었다 사라진 것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미스에 따른 해프닝에 불과하고
어차피 현물 ETF는 내부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승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티커가 등록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일로 현물 ETF를 출시하려던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ETF 출시 전에는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못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쉬쉬하고 있다가 출시를 하고 나서 사야 하는데 어제처럼 티커를 미리 공개해버려서 급등해버리자 다들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오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위원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할 준비가 끝났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공식적인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간 조정받은 가격으로도 하루 동안 무려 900억 달러, 하나로는 12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죠.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코미디인 것은 제가 영상을 다 제작하기 직전 시점에 IBTC가 다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해프닝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히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IBTC가 사라져 있는 동안에도 생각보다 조정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네,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듯 단기적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러다 조정 한번 또 세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약간의 조정만 마친 다음에 다시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단기적 전망에 따라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 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으로 자산을 바라보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다 뭐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의 찬스를 놓쳤죠? 물론 운이 좋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가끔은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격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판 가격 이상에서는 다시 못 삽니다. 그렇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1등 자산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상받기 위해 2등 자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자산들을 거래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트레이딩은 단기적으로는 버는 듯 보여도 따고 잃고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버는 게 거의 없거나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이대로 쭉 장기 투자를 해서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 40만 달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10%만 올라도 수익률이 100%씩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눈덩이 커지듯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한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을 보면 팔고 싶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참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단기적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완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철저할 정도로 버려야 합니다. 선한 사람 눈에는 악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악이란 존재가 없으니 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자의 눈에는 시세 차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제 단 하루 동안 보통 사람의 수년치 연봉만큼의 평가 금액이 상승했지만 팔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단기 차익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 사고체계 안에 단 1g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생각을 항복하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시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앞으로 배워나가면 됩니다. 멘탈이 전부 다 함께 하시면서 모두가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비전을 그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